일단 MFC를 이용을 해가지고 게이트 밸브 연동을 하고 플라즈마가 흐르는 것까지 하는 기구를 이런 도덕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이 밸브를 열면 가스가 나오게 되겠죠. 가스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가스가 나오는 유량을 이 컨트롤러하고 MFC라는 걸 이용해서 유량을 제어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가스가 이 가스 실린더에서 출발을 해서 들어와서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열려 들어와서 파란색의 MFC를 거쳐서 나와서 챔버로 가죠. 이 챔버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MFC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컴퓨터에서 세팅을 해준 값만큼만 흘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 MFC가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인데, 매스 물질이 이제 흘러가는 거를 조절을 해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설정이 된 값만큼만 흘러야 밸브가 열릴 수 있게, 요거를 우리가 해주는 이 밸브가 열리면 그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플라즈마를 결국 우리가 만들어서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실리콘 웨이퍼에 있는 그 물질을 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산화막이나 진화막을 증착을 할 때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건데,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정확한 유량의 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간 가스 안에서 챔버에 전극을 만들어 가지고 스위치를 키면 고주파 전류가 흘러서 가스가 분해가 돼요. 그 전류에 의해서 가스 상태에서 아주 미세한 이온이나 전자 상태로 분해를 해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웨이퍼에 지라막을 증착할 수도 있고 산화막을 증착할 수도 있고, 이런 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반도체 설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운전을 해보고 또 졸업작품 소개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얻는 게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일단 여기까지 흘러가는 것까지 이해했죠. 흘러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진공 챔버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은 진공 챔버에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열어서 이 위에다 웨이퍼를 얹어놓고 그 공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는 웨이퍼에 올려놓는 이게 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 위에 샤시가 유리나 플라스틱이 아니고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퍼 올려놓는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다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적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이 되는데, 일반 전기처럼 60Hz가 아닙니다. 13.56MHz, 100만 Hz 이상의 굉장히 높은 고주파를 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가스가 여기에서 고주파가 걸려가지고 다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전자하고 이온 상태가 돼요. 굉장히 미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스는 원자 상태, 원자나 분자 상태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상태로 잘 쌓이고 잘 식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챔버가 중요하고, 지금은 우리가 게이트 밸브를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이 상태인데, 이 앞에다가 게이트 밸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밸브는 저쪽에 가서 설명을 해요. 이쪽으로. 이거는 아주 작은 형태의 챔버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 이렇게 챔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챔버 안으로 웨이퍼가 들어가서, 요건 작은 모형이지만 모형으로 설명을 하면 챔버 안으로 웨이퍼가 들어가서 증착을 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이 문이 열려. 그러면 이 입구에 전선이 달려있어가지고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윙 돌아요. 여기 나사가 돼 있잖아. 나사에 의해서 나사를 타고 밸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 웨이퍼가 이 구멍이 열렸을 때, 여기 열렸을 때 웨이퍼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부에 설치가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즈마가 퍼지면 증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NFC가 있는데, 아까 저쪽에도 NFC가 있었지만 NFC가 컨트롤을 해서 그 NFC에서 나오는 신호를 전선을 연결을 해서 여기다 주는 거지. 그러면 정확한 유량이 흐를 때만 모터가 돌려. 근데 가스가 안 흐르거나 너무 많이 흐른다 그러면 안 돼요. 제어 자체는 정확한 MFC의 컨트롤 라인에 의해서 흐르면 시그널을 받아서 이 모터가 밑에 있는 모터가 돌아서 나사를 타고 얘가 쭉 올라와서 열리면 이 웨이퍼가 여기 있다가 열려서 구멍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에 의해서 실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산화막, 질화막 증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만듭니다. 근데 앞으로 배우게 되거나 지금까지 배워온 그 반도체 설비들이 다 이게 한 7, 80%예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증착을 하거나 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게 미국 사람하고 일본 제품이 거의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주성이나 이런 데서 몇 군데서 만들긴 하는데 조금 전문가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 고가의 제품 이런 건 전부 다 미제 일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이제 잘 이용을 해서 많이 발전을 시켜서 미국, 일본제 수입을 대체해서 국산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그 국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웨이퍼에 증착을 해서 반도체 웨이퍼는 많이 돈을 엄청나게 벌기는 하는데, 장비 만들어서 장비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미국하고 일본에 너무 많이 그거를 국산화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죠. 개인도 발전해야 되지만 그런 걸 잘 개발해서 고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MFC하고 챔버하고 모터, 게이트밸브 연동하는 거,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윤은성 강사하고 해서 같이 제작을 완료하고, 지금 자재가 발전이 나갔다는 챔버하고 케이스하고 모터가 발주가 나왔는데, 모터가 스트로크가 얼마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리를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스트로크가 불확실해요. 스트로크의 거리에 맞춰서 챔버를 주문을 해서 그 사이즈대로 챔버가 만들어지고, 그거까지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챔버하고 모터 들어오는 그 조립하는 거를 하면 거의 제작하는 걸 걱정 말고 하면 돼요. 팀장이 문강사 가끔 전화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황 파악을 하고 어떻게 되는